원숭이띠 여러분, 올해는 마음이 괜히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정작 손에 남는 것이 없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늘 지혜롭고 재치 있는 성정을 지니셨지만 그만큼 스스로를 몰아붙여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명리학에서 신금의 기운을 가진 원숭이띠는 본래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는 힘이 있습니다. 단단한 금속이 불에 달궈져 보석으로 태어나듯 지금의 불안과 혼란도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다듬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올해는 정리와 절제가 곧 기회를 불러오는 열쇠가 되고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재물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원숭이띠의 영리한 본성은 결국 재물을 지켜내고 더 나아가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숭이띠는 신금의 본성을 타고나 상황을 판단하고 잘라내는 힘이 강했습니다. 금은 토에서 태어나고 화로 단련되며 수로 씻겨 빛을 내고 목을 다듬는 성질을 지녔다고 보았습니다. 이 순환이 조화를 이루면 재물의 질서가 서고 어느 한쪽이 과하면 고집이나 불안으로 흐르기 쉬웠다고 해석했습니다. 올해 원숭이띠의 재물운은 새로 벌리는 일보다 금의 기준을 세우는 일에 성패가 갈렸다고 정리했습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기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기준이 흐리면 작은 유혹에도 지출이 늘어 손에 남는 것이 줄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전에서는 숫자와 문서가 방패가 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하루 단위로 기록하고 주 단위로 합산해 흐름을 확인하면 금의 절제가 살아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약과 약정은 서두르지 말고 금액과 기간, 해지 조항을 한 번 더 읽는 습관이 손실을 막아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은 이해도가 높은 두세 갈래로 압축하고 성과와 위험을 같은 주기로 점검하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간에서는 책상 위 동전을 묶어두거나 작은 금속 트레이로 수납 동선을 한 줄로 잡아주면 마음이 정돈되었다고 풀이했습니다. 사람 관계도 넓히기보다 역할과 책임이 분명한 인연에 깊이를 주는 편이 비용을 줄이고 기회를 오래 머물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원숭이띠는 더 많이 벌기 전에 새는 길을 먼저 막는 것이 정답이었고 기록과 절제와 기준의 재정의가 금의 본성을 맑게 해 재물을 지켜주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1956년 병신생은 병화가 신금을 단련하는 구조로 태어났습니다. 불이 지나치면 쇠붙이가 휘어지고 망가지지만 알맞게 다스려지면 단단한 검이 되듯 빛을 내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신생에게 올해는 불의 세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곧 재물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확장은 불길이 쇠를 녹이는 격이 되어 재물을 흩어지게 했지만 절제와 관리가 곁들여지면 오히려 금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올해 병신생은 경험과 지혜가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쌓아온 연륜은 새로운 기회 앞에서 빠른 판단력을 주었고 특히 문서나 계약과 같은 금전적 판단에서 강점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의 성질은 순간의 열정과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매사에 한 박자 늦추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재물이 들어올 때마다 전부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미래 대비해 일정 부분을 배분하는 것이 불의 기운을 조절하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개운 물건으로는 붉은빛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붉은빛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방향을 바로잡는 힘을 주어 병신생이 가진 불과 금의 긴장을 완화시켰습니다. 작은 붉은빛 장식품을 가까이 두거나 생활 공간에 붉은 색조를 활용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붉은색을 통해 불의 성질을 긍정적인 추진력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행동으로는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일정 비율을 나누는 습관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열의 3부분은 생활비로 쓰되 나머지 7부분은 저축과 건강, 미래를 위한 준비에 두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관리가 불의 순간적인 성질을 다스리고 금의 단단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올해 병신생은 과거의 지혜와 절제를 기반으로
불이 금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해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1968년 무신생은 무토가 신금을 품는 구조로 태어났습니다. 흙이 금을 감싸는 형상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 커지는 모습과 같아 올해는 자산 관리와 부동산 관련 기회가 따라오는 흐름이 강했습니다. 다만 흙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금의 빛을 가려버리듯 불필요한 짐이나 미련을 오래 두는 습관은 금전의 흐름을 막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무신생은 새로운 것을 벌리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쪽에 더 집중해야 재물이 안정되었다고 풀이했습니다. 무신생은 토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토가 과하면 고집으로 흐르고 변화에 둔해져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금전 관리에서 불필요한 지출이나 오래된 투자 항목을 그대로 두면 토가 눌러앉아 금의 기운이 빛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올해는 과거에 두었던 계약, 서류 혹은 방치된 자산을 점검하는 것이 재물운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었습니다. 개운 물건으로는 흑빛 소품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흑빛은 토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다스려 금이 제자리를 찾게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작은 도자기 장식이나 흑색의 수납함을 가까이 두면 불필요한 집착을 덜어내고 공간의 기운을 맑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와 금이 조화를 이루면 무신생의 성실한 본성이 성과로 이어지고 재물의 그릇도 더 탄탄하게 다져졌습니다. 행동으로는 분기마다 문서와 계약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수였습니다. 서랍이나 파일 속에 오래 방치된 문서, 더 이상 쓰지 않는 금융 계좌나 자동이체 내역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토의 무게가 풀렸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흐름이 강한 시기이므로 무신생은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했습니다. 사소한 조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막고 재물을 오래 지켜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무신생은 흙이 금을 품듯 든든한 그릇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만 그릇이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절제와 정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토와 금의 균형을 지켜갈 때 재물이 안정되며 그 성실한 걸음은 결국 풍성한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1980년 경신생은 경금이 신금과 만나 단단히 자리를 잡는 구조로 태어났습니다. 금이 겹쳐있는 형상은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의미했으며 올해는 그 힘이 성과와 재물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이 지나치게 강하면 다른 기운과 부딪혀 고집으로 흐르고 결국 기회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신생에게는 단단함 속에서도 유연함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경신생은 원래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팔자를 지녔습니다. 올해는 특히 직장과 사업에서 그동안 쌓아온 성실함이 인정받으며 보상으로 돌아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금의 성질은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흐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어도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거나 재물의 흐름이 막힐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 관계에서 융통성을 갖추고 필요할 때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개운 물건으로는 금속 장식이나 동전 모양의 물건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은 본래 질서를 의미하므로 금속 장식은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재물의 기운을 단단히 묶어 주었습니다. 작은 동전을 지갑에 넣어 두거나 금속 재질의 소품을 책상 위에 두는 것만으로도 경신생의 금 기운이 안정되고 재물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행동으로는 매일 아침 10분씩 재정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지출과 수입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두는 작은 루틴이 경신생의 재물 흐름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금의 성질은 정리와 기록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 습관이 자리 잡을수록 재물은 더욱 오래 머물렀습니다. 결론적으로 1980년 경신생에게 올해는 금이 제자리를 찾는 해였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랐고 안정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고집과 자기 확신이 과해지지 않도록 유연함을 더하고 작은 기록 습관을 유지할 때 그 재물은 단단히 지켜졌습니다. 1992년 임신생은 임수가 신금을 씻어주는 구조로 태어났습니다. 물이 금속을 깨끗하게 닦아내듯 올해 임신생에게는 배움과 경험을 통해 재물의 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특히 학습과 정보, 기술 습득이 곧 재물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했으며
빠른 이해와 적용력이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가 지나치면 금이 녹듯 고민이 많아지거나 결정을 미루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망설임을 줄이고 얻은 지식을 빠르게 실전에 옮기는 행동력이 핵심이었습니다. 임신생은 원래 호기심이 많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기운을 지녔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자격증, 기술을 배우는 일이 곧 재물의 문을 여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어질수록 실행력이 떨어지고 지출이 분산될 위험도 함께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기록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습관이 필요했으며 선택한 일에는 집중하는 태도가 재물을 지켜주었습니다. 개운 물건으로는 작은 수반이나 투명한 유리컵 같은 물건이 좋았습니다. 물은 임신생의 본성을 맑게 유지시켜주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투명한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단순해지고 결정이 명확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 공간에 맑은 물을 두면 잡념이 줄어들고 기운이 고르게 흘러 재물의 흐름이 안정되었습니다. 행동으로는 배운 것을 바로 실전에 적용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때 이를 메모하고 하루 안에 작은 행동으로 옮기면 수의 기운이 정체되지 않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매일 짧게라도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면 물이 흘러가듯 금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조율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임신생은 물이 금을 맑게 하는 해였습니다. 지나친 고민을 내려놓고 배운 것을 실전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재물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수의 순환과 금의 단단함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임신생의 재물운은 한층 더 안정되고 성장하는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원숭이띠에게 올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하고도 꾸준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신금은 절제와 규율을 상징하므로 작은 습관 하나가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 사용할 금액을 기록하고 저녁에는 실제 지출을 정리하는 루틴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새어나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 습관은 금의 성질과 잘 맞아 흐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했고 계획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었습니다. 자동이체와 구독 서비스처럼 무심코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수의 흐름처럼 빠져나가는 지출을 방치하면 토와 금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재물의 그릇이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구독을 정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과감히 끊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금의 기운을 맑히고 토의 그릇을 비워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숭이띠는 각 연생별로 맞는 개운 물건을 가까이 두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56년생은 불의 기운을 다스리는 붉은빛 물건이 안정감을 주었고 68년생은 흑빛 소품이 과한 토를 가볍게 하여 금을 빛나게 했습니다. 80년생은 금속 장식이 본래의 기운을 강화시켜 재물 관리에 힘을 보탰고 92년생은 맑은 물이나 투명한 유리컵이 수의 기운을 조절해 집중과 실행력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주 속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도구가 되어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숭이띠는 기록과 정리,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의 절제가 가장 중요한 해법이었습니다. 여기에 각자의 오행에 맞는 물건을 더하면 기운이 단단히 잡히고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오래 머무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지켜온 작은 습관들이 모여 결국 원숭이띠의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원숭이띠는 사주명리학에서 금의 본성을 지닌 띠로 단단함과 절제 그리고 질서를 상징했습니다. 금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자 지키는 힘이었지만 균형을 잃으면 그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나치게 강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약하면 쉽게 금이 깨져 흐름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원숭이띠는 금의 성질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곧 재물을 오래 머물게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금은 정리와 기록을 좋아하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흐트러진 재정 상황을 방치하기보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금의 기운이 안정되었습니다. 하루 단위의 기록은 지출을 줄이는 힘이 되었고 주 단위와 월 단위의 합산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누적되면서 금전의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고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문서와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금의 기운은 숫자와 계약 같은 눈에 보이는 질서에서 힘을 얻습니다. 오래된 계약이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 방치된 투자 항목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재물의 흐름이 단순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원숭이띠는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세밀한 점검과 정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개운법으로는 단순한 절제뿐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상징 물건을 곁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속 장식품이나 동전 같은 물건은 금의 성질을 강화하고 주인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 주었습니다. 이 물건을 생활 공간 가까이 두면 금의 기운이 중심을 잡아 재물이 흔들리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결국 올해 원숭이띠의 재물운은 더 벌기보다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금이 단단히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재물의 기운도 안정되었고 작은 절제와 꾸준한 기록이 그 힘을 완성했습니다. 원숭이띠는 올해 금의 본성을 다스림으로써 흔들림 없는 재물의 기반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올해 원숭이띠는 오랜 시간 쌓아온 성실함과 노력의 결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을 맞이했습니다. 신금의 기운은 본래 질서를 좋아하고 세밀함을 중시하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고 정리한 사람일수록 재물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금의 기운은 지나치면 고집으로 흐르고 부족하면 쉽게 깨지는 성질이 있었기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56년생 병신생은 불이 금을 다듬는 구조 속에 있었기에 절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오는 통찰이 있었지만 무리한 확장이나 과소비는 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출도 절제하며 필요할 때만 힘을 쓰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68년생 무신생은 토가 금을 품는 구조라 정리와 점검이 가장 큰 열쇠였습니다. 문서나 계약, 오래된 자산을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이 재물을 안정시켰습니다. 흙빛 물건이 토의 기운을 다스려 금의 빛을 드러내 주었고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80년생 경신생은 금이 겹쳐 단단해진 팔자로 꾸준한 관리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루 10분의 재정 점검과 기록이 금의 성질을 안정시키며 재물이 흩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장기적인 안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금의 단단함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92년생 임신생은 수가 금을 맑게 해주는 해를 살았습니다. 새로운 배움과 정보가 기회로 연결되었지만 실행력이 부족하면 그 기운은 금세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배운 것을 바로 실천으로 옮기고 맑은 물이나 투명한 소품을 곁에 두는 것이 집중과 결단을 돕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원숭이띠는 본래 지닌 지혜로운 기운이 재물 관리와 만나 빛을 더했습니다. 절제, 정리, 관리, 실행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각 세대가 지켜갈 때 금의 기운은 단단해지고 재물은 안정되었습니다. 원숭이띠는 올해 재물을 지키는 힘뿐 아니라 그것을 더욱 빛나게 하는 지혜를 발휘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